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들 박보현입니다. 오늘 만나볼 이야기는 덕수궁입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고고! 덕수궁은 조선시대 말기 고종 황제가 사용했던 궁궐이었습니다. 덕수궁의 정문 대암문은 나라의 독립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의 열망과 함성이 울려 퍼졌던 3.1 만세운동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다음 소개할 것은 덕수궁 안에 있는 석조전입니다. 석조전은 서양식으로 지어져 있는데요. 돌로 지은 건물이라는 뜻으로 1900년에 시작하여 1910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나라가 빼앗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나라를 다시 튼튼하게 세우고 싶은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석조전은 3층으로 지어져 있는데요. 내부에는 접견실과 식당, 침실, 서재 등이 있습니다. 서양식 분수도 있는 이 건물은 당시 조선시대 궁궐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이국적인 건물이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덕수궁을 소개한 어린이 도슨트 박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배지학당 가이드 송년희입니다. 배지학당에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보물을 찾으러 떠나볼까요? 무슨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 너무 궁금해요. 그럼 우리 함께 보고 싱! 배지학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교육기관입니다. 또한 수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한 곳이지요. 배지학당 이름은 고종이 직접 지으셨다는데요. 유용한 인재를 기르고 배우는 집이라는 뜻이랍니다. 배지학당 설립자는 헨리 아펜젤러로 1885년 조선에 온 미국인 선교사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교육 선교사로 조선에 찾아와 학교를 지어 교육을 전파하고 서양 문물은 물론 기독교 가치를 전하게 됩니다. 아펜젤러는 그냥 영어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교훈을 바탕으로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며 나라를 봉사할 수 있는 리더를 길러내는 것이 목표였어요. 어려운 처지에 있던 조선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배지학당은 많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배출하는데요. 그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 이승만도 배지학당을 졸업했어요. 여러분 학교를 세우고 훌륭한 학생들을 가르쳐주신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꼭 기억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지학당을 소개한 도슨트 김하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을 통해 정동제일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동제일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예배당이자 개화운동의 중심이 된 곳입니다. 3.1운동의 순결한 꽃이었던 유관순이 기도했던 자리이기도 하지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선조들의 기도와 눈물이 담겨있는 곳, 정동제일교회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정동제일교회는 근대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정동제일교회의 역사는 1885년 시작되었습니다. Jeongdong Church was founded by missionary Appenzeller in AD 1805. It is a place with modern culture and history of Korea. And there was the first Western worship service in Korea. Also, the first pipe organ was installed. Western music was played in the church and the wedding ceremony was held. It has also been the center of modern history since the late Joseon Dynasty. 몇 년 후 1918년 정동제일교회 베델 예배당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파이프 오르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파이프 오르간은 아시아에 3대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희귀한 악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동제일교회에 설치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독립운동가 김란사 여사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기 2년 전인 1919년 김난사 여사는 우리나라 대표로 미국 감리회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각지에 있는 교회들을 돌며 재미동포들로부터 기부금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모인 기부금으로 파이프 오르간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때 파이프 오르간의 가격은 2,500원. 그런데 운반비와 설치비까지 더하니 5,000원이 넘는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동제일교회 건축 비용이 8,000원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파이프 오르간 구입 비용이 결코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독립운동가들이 각종 독립운동 문서를 베껴서 옮기는 등사 작업을 송풍실에서 했기 때문에 3.1운동 독립선언서도 이곳에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동제일교회 이필주 담임 목사님과 박동환 전도사님은 민족대표 33인으로 독립운동에 목숨을 걸고 동참했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사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정동제일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재필, 이상재, 유관순, 그리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정동제일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정동제일교회는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헌신했던 인물들이 배출된 독립운동의 산실이었습니다. 정동제일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윌리엄 스크랜튼이 세운 시위병원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튼은 유학당을 세운 메리 스크랜튼 여사의 아들로 의사이자 선교사였는데요.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해주고 싶은 마음에 병원 앞에 남녀노소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아무 날이나 10시에 빈병을 가지고 와서 미국인 의사를 만나시오 라고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정동제일교회는 세워지기 이전부터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나던 곳이었습니다. 봄꽃이 피어나는 요즘 아름다운 사랑이 피어났던 그 자리에 가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알아볼 것은 조선 여성 교육의 시초인 유학관광입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네, 조선 여성 교육의 시초이자 한국 최초의 근대 여성 교육기관이 바로 유학당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 우리나라 여성 교육을 대표하는 역사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조선시대 여성들은 과연 오늘과 같이 교육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유교 사상이었던 조선시대에는 교육하면 남성들을 위한 것이지 여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상종지도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 여자는 어려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결혼을 하면 남편에게 순종을 하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들을 따라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한 능력이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교육도 시키지 않고 남자보다 항상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런 여성들의 삶을 안타깝게 여기신 분이 계셨는데요. 바로 미국 감리교 선교사님이신 메리 스크랜튼 여사입니다. 이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님은 여성도 자유를 누리고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교육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1885년 근대 여성 교육기관인 유학당을 설립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유학당 초기 모습인 한옥 교사입니다. 그리고 1887년엔 고종에게 현판을 하사받는데요. 바로 유학당이라고 써있는 현판입니다. 메리 스크랜튼 여사는 조선 여성들이 서양의 여성들처럼 되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보다 더 나은 한국인이 되게 하였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통하여 완전한 한국인이 되는 것에 바라여 교훈을 뜻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조선의 땅에 찾아와 조선의 여성들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어 여성들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통일이 되면 이렇게 받은 사랑을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발전하는 대한민국으로 세워나가 보아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선 여성들에게 선배님이자 어머니, 그리고 언니가 되어준 스크랜튼 선교사님과 유학당이 세워진 배경과 목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과연 이 화학당이 세워질 당시 조선인들이 바라본 서양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난생 처음 보는 다른 생김새에 경계를 하고 외국인들을 향해 좋지 않은 시선과 서양 도깨비 또는 서양 귀신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은 조선 사람들을 자신의 재산과 생명까지 마다하지 않고 먹이며 가르치며 섬깁니다. 그러던 도중 1888년 영아소동이 일어나는데요. 외국인 선교사들이 조선의 어린이들을 납치하여 삶아먹거나 눈을 빼서 사진기 렌즈로 사용하고 약재료를 쓴다는 이상하고 터무니없는 소문으로 당시 조선에서 사역하시는 서양 선교사님들에 대한 많은 오해를 일으켰고, 이 소문으로 인해 성남 조선인들이 유학당으로 몰려가서 난입하여 유혈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고종이 직접 효유문을 발표하고 나서야 겨우 소동이 가라앉았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소문과 그로 인한 위험, 또 좋지 않은 시선이 있었음에도 선교사님들은 변함없이 헌신적인 자세로 조선 사람들에게 의료와 교육을 통해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학당을 통해 수없이 훌륭한 여성 인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학당 출신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유관순은 1916년 유학당에 입학하여 기독교 사상에 입각한 자유와 독립정신, 나라 사랑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가 하당을 다닌 지 3년째 되던 1919년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3.1 만세운동이었습니다. 유관순은 서울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에 학생들과 같이 참여했다가 체포되었으나 여러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석방되었고, 이내 일주일 후에 강제로 흑유령이 내려지자 자신의 고향인 천안에 내려가 아우는 장터에서 4월 1일 만세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현장에서 일본 현병들에 의해 유관순의 부모님이 비참에 살해당했고 수많은 주민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유관순은 역시 이때 체포됩니다. 만세운동이 있기 전날 밤 유관순은 기도를 올렸는데요. 그 기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유관순 열사의 뜨겁고 애절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여성도 마음껏 교육을 받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노력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자유, 이걸 우리가 또 같이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자, 우리 나린이가 한번 소개해 줘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자유를 저 북한 주민들도 함께 누리는 그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해봐요. 이렇게 이화 박물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더욱더 직접 가서 현장을 체험하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복음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었던 초기 선교사님들과 애국 지사들의 눈물과 헌신을 기억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더욱더 최선을 다합시다.